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의할 점이 3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글인지 모른다면 아래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괄호 안에는 전체 문장의 중심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 대한 중심 내용 파악 꼭 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글이고 또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 문장의 의미를 빠른 속도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책을 오래도록 소장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오랫동안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때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오래된 책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기회를 막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생각을 과거에 붙잡아 두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책들을 빼내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사고를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1번, 사고가 멈춰 있다는. 2번, 새로운 사고를 두려워한다는. 3번, 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4번, 지나간 일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답은 1번, 사고가 멈춰 있다는 입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무엇에 대한 글이었죠? 네, 책을 소장하는 것에 대한 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책 소장에 대한 글이었고요. 자, 그럼 괄호 안에는 어떤 책을 오랫동안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끔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각각의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아래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책을 오래도록 소장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소장하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소장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자, 오랫동안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때로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 좋은 이유가 아닌 것은 오랫동안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괄호 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아래 계속 보면요. 결국 오래된 책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기회를 막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생각을 과거에 붙잡아두게 된다. 즉, 다시 말해 위에서 표하는 의미와 같이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오래된 책은 새로운 생각의 기회를 막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생각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즉, 생각을 계속 그 자리에 멈추게 한다라는 뜻이죠. 자, 따라서 불필요한 책들을 빼내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사고를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자,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과 사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 없는 책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빼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보자면, 오랫동안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고 또 생각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괄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말은요. 네, 오랫동안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고요. 또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보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사고가 멈춰 있다는 이라는 뜻은 네, 생각이 멈춰 있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 생각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위에서 우리가 중심 내용 중에 제시되었던 표현이죠. 네, 생각이 멈춰 있다라는 뜻은요. 위에서 오랫동안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고 생각을 멈추게 한다라고 해서 생각을 멈추게 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2번을 보면요. 새로운 사고를 두려워한다. 자, 새로운 사고를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새로운 생각을 무서워한다, 겁낸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문장에서는 네, 새로운 생각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3번에 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자, 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의 뜻은 의지하다라는 뜻이죠. 책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다. 자, 이런 표현도 위에서는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답이 될 가능성 낮고요. 자, 4번 보시면 지나간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뜻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지 못한다, 잊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역시 위의 문장에서는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고 생각을 과거에서 잊게 한다, 즉 멈추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1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위에 단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소장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소장하다라는 단어는 자기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미덕은 우리 자주 나오는 명사이죠. 네,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빼내다라는 뜻은요. 가려내다라는 뜻으로 fun이라는 뜻입니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나쁜 것을 빼내다라는 뜻은 나쁜 것을 골라내다, 가려서 가지고 나오다, 없애다, 제거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서 무엇에 대한 글인지 잘 생각하시고요. 자,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화성에는 전통적인 성곽과는 달리 강력한 방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역은 산성 중심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 살다가 전쟁이 나면 산성에 올라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읍성에는 강력한 방어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성은 유입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만든 상업 도시였다. 많은 인구와 큰 재산을 두고 산으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방어가 용이한 성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1번,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2번,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3번, 기존 산성의 단점을 보완하여. 4번, 산성으로 올라갈 경우를 대비하여. 답은 2번,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입니다. 자, 위의 글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찾으셨나요? 네, 위의 글은 화성의 방어 시설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장의 각각의 의미를 빨리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화성에는 전통적인 성곽과는 달리 강력한 방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자, 화성에는 전통적인 성곽과는 다르게 아주 강한 방어시설이 있다. 즉, 다시 말해 화성에는 강력한 방어시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역은 산성 중심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자, 조선시대에는 지역마다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 살다가 전쟁이 나면 산성에 올라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읍성에는 강력한 방어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다. 자, 전쟁이 나면 산성에 올라가서 전쟁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막아야 했기 때문에 마을에는 강력한 방어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성은 유입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만든 상업도시였다. 자, 하지만 화성은, 유입 인구는 들어오는 인구죠. 자, 들어오는 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든 상해城市, 그죠? 상업도시였다. 자, 많은 인구와 큰 재산을 두고 산으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업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인구와 재산을 두고는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어가 용이한 성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이 화성의 성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화성의 성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왜 성을 만들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화성의 성을 만든 이유는 상업도시로서 인구와 재산을 두고 산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 도시는 상업도시이고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와 많은 재산을 거기에 두고 산으로 가서 방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보기 찾아봐야 되겠죠? 자, 1번 보시면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 화성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이라는 말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2번에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 도시의 특성은요, 어떤 특성이 있었죠? 상업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와 재산을 두고 산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방어시설을 설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화성이 성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을 고려했다라는 2번은 위에서 요구하는 답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기존 산성의 단점을 보완해서, 자, 원래 있던 산성의 단점에 대해서 제시하지도 않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된다라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4번에 산성으로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서. 자, 산성으로 올라갈 경우를 준비해서라는 말은 어디에도 제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요구하는 화성의 성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도시가 상업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게 되었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2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성곽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성곽은 성에 있는 어떤 벽들을 성곽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방어하다라는 동사는요. 토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막다, 어떤 것을 막다라는 뜻을 방어하다라고 쓰게 되고요. 자, 체계를 갖추다, 이거 자주 나오죠. 체계를 갖추다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이하다라는 뜻은요. 어렵지가 않고 편리하다
라는 뜻으로 용이하게 쓰이다 라고 자주 쓰고요. 또 편리하게 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들어오면 그것을 표현하는 새 어휘가 필요해진다. 그 어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먼저 컴퓨터처럼 문물과 함께 명칭까지 들여와 쓰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우도 있다. 줄과 넘다라는 우리말 어휘를 이용하여 줄을 뛰어넘으며 하는 운동에 쓰는 기구인 줄넘기를 만든 것이 그 예이다. 1번 우리말 어휘와 외국어 어휘를 결합하여 만드는. 2번 우리말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새로 생성해내는. 3번 외국어를 들여오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리를 바꾸는. 4번 원래 있었던 우리말 어휘를 찾아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쓰는. 답은 2번 우리말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새로 생성해내는 입니다. 자, 우선 위의 글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죠? 네, 어휘의 생성, 어휘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휘에 대한 생성이라는 내용을 기억하고요. 자, 위에서 괄호를 보시면 또한 어떤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앞의 경우와 함께 또 어떤 경우, 즉 그 어떤 경우가 뒤에 있는 어떤 예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괄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각각의 문장을 빨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들어오면 그것을 표현하는 새 어휘가 필요해진다. 자,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필요해진다라는 뜻이죠. 자, 즉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어휘가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다. 자, 그 어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 그 어휘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문물과 함께 명칭까지 들여와 쓰는 경우가 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 컴퓨터처럼 컴퓨터는 외국어에서 직접 온 말입니다. 자, 컴퓨터처럼 문물과 함께 그 물건과 함께 그 이름까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선 그 문물과 명칭을 함께 들여와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또한 어떤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경우에 대한 예가 다음 문장에 나오고 있죠. 줄과 넘다라는 우리말 어휘를 이용하여 줄을 뛰어넘으며 하는 운동에 쓰는 기구인 줄넘기를 만든 것이 그 예이다. 자, 다시 말하면 줄도 우리말이고요. 넘다라는 것도 우리말인데 이렇게 줄과 넘다, 즉 우리말 두 개를 이용해서 줄을 뛰어넘으며 하는 운동에 쓰는 기구, 이렇게 새로운 단어로 만든 예가 줄넘기이다. 자, 다시 말하면 줄과 넘다라는 우리말을 이용해서 만든 예가 줄넘기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어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어휘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문물과 명칭을 함께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 또 두 번째 방법은 우리말 어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요, 어떤 경우이냐? 자, 두 번째 경우인 두 개의 우리말 어휘로 만드는 경우.
우리말 어휘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두 개의 우리말 어휘로 만드는 경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보기 찾아보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우리말 어휘와 외국어 어휘를 결합하여 만드는 이건 아니죠. 아까 두 개가 다 우리말 어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우리말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새로 생성해내는 우리말 안에서, 즉 우리말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새로 만들어낸다. 즉 두 개의 우리말 어휘로 만드는 경우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3번 보시면요. 외국어를 들여오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리를 바꾸는. 자, 외국어를 들여오는 것은 괜찮지만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리를 바꿔야 한다. 자, 이런 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4번 보시면 원래 있었던 우리말 어휘를 찾아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쓰는. 우리말 어휘에서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쓰다가 아니라 원래 있던 우리말로, 그쵸, 우리말 두 개로 새로운 어휘를 만들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즉, 두 개의 우리말 어휘로 만드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은 2번, 우리말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새로 만들어내다, 생성해내다 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문물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자, 문물은 문화의 산물, 즉 어떤 원우를 얘기합니다. 물건이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들여오다 라는 뜻은요. 아까 문물을 들여오다, 어떤 문물과 명칭을 함께 들여오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네, 들여오다는 가지고 들어오다, 가지고 오거나 또는 가지고 사오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화장품 업계는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성인들을 위한 제품에만 주력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으로 성공을 일군 한 화장품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주된 화장품 소비자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청소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청소년들의 피부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화장품을 개발하였고 이 전략은 크게 성공하였다. 1번, 청소년들을 고려해 가격 거품을 뺀. 2번, 청소년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3번,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던 청소년들을 겨냥한. 4번, 피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답은 3번,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던 청소년들을 겨냥하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글은 어떤 글이었죠? 네, 성공한 화장품 회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하였냐라는 것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자, 괄호는 우리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품으로 성공을 한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이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문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화장품 업계는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성인들을 위한 제품에만 주력했었다. 원래 있던 화장품 회사들은 피부의 노화, 그쵸? 피부가 늙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정말 성인들 제품에만 집중을 했었다. 주력했다라는 뜻은 모든 관심을 거기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품으로 성공을 한 화장품 회사가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은 모두 다 성인 제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품으로 성공을 한 화장품 회사가 있다.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요. 원래 있었던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괄호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 회사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주된 화장품 소비자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이 성공한 회사는 청소년들이 주요한 화장품 소비자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이에 청소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청소년들의 피부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화장품을 개발하였고 이 전략은 크게 성공하였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가격을 낮추고 또 청소년들의 피부의 특성에 따라서 화장품을 개발하였고 이런 방법은 크게 성공하였다. 자, 이 방법,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방법이 성공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원래 있던 화장품 회사들은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하는 성인들 제품에만 집중했는데 이 회사는 특별한 어떤 제품으로 성공을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 내용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성공했다. 즉 성공한 이유는, 성공한 방법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이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기는 몇 번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청소년들을 고려해 가격 거품을 뺀. 자, 청소년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추다라는 뜻인데요. 자, 거품을 빼다라는 뜻은 가격을 낮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청소년들을 고려해 가격을 낮추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제품을 개발해서 성공했다라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답이 될 가능성 낮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청소년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자, 청소년들의 취향을 반영했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말과는 역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위에 나왔다고 해서 다 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던 청소년들을 겨냥한. 자, 이 뜻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다라는 뜻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청소년들을 겨냥했다. 자, 겨냥하다는 대상으로 하다. 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제품이 성공했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 되고 있죠? 네, 3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고요. 자, 4번 보시면 피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 피부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하다라는 내용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답으로 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다른 회사가 관심이 없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성공했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는 3번.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던 청소년들을 겨냥했다라는 이것이 답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함께 살펴보시면요. 기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존이라는 뜻은 이미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 기존에 있었다라는 뜻은 원래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주력하다 이런 단어 중요하겠죠? 자, 주력하다는 모든 힘을 다 쏟다, 즉 그곳에 완전히 집중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성공을 일구다. 이거는 꾸팅타페이츠입니다. 자, 성공을 일구다는 성공을 거두다. 우리 자주 봤었죠? 네, 성공을 일구다, 성공을 거두다, 모두 다 성공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요. 자, 주머니 사정. 자, 이거는 한국어에서 비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단어입니다. 자, 주머니 사정이라는 뜻은요, 개인의 경제 상황이라는 뜻으로 나 요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라는 뜻은요, 나 요즘 돈이 없어 라는 뜻이고요. 나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좋아 라는 뜻은 나 요즘 돈의 여유가 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전략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방법 또는 책략 이런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단어들 토픽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진정한 유머의 기술은 유머를 상대방보다 먼저 구사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자신의 유머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상대를 실망시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적당한 순간에 그것을 받아쳐서 웃음을 끌어내는 쪽이 유리하다. 유머를 구사하기에 적절한 때를 찾을 수 있다. 1번.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2번. 상대방을 웃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3번. 상대방보다 먼저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4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관심사를 파악해야. 답은 4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관심사를 파악해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이 어떤 것에 대한 글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네, 이 글은 진정한 유머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자, 빨리 위의 문장의 각각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유머의 기술은 유머를 상대방보다 먼저 구사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진짜 유머의 기술은 유머를 상대방보다 먼저 말하지 않고 구사하다는 말하다라는 뜻이죠. 자, 유머를 상대방보다 먼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진정한 유머의 기술은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자신의 유머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상대방을 실망시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머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상대를 실망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그래서 먼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적당한 순간에 그것을 받아쳐서 웃음을 끌어내는 쪽이 유리하다. 자,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적당한 순간에, 적절한 순간에 반응해서 웃음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끌어내다는 유도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웃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유머를 구사하기에 적절한 때를 찾을 수 있다. 자, 유머를 말하기에 적당한 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유머를 구사하기에 적당한 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진정한 유머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또 적절한 순간에 반응해서 웃음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한다. 자,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말은 없었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상대방을 웃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역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 상대방보다 먼저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상대방보다 먼저 웃어야 한다라는 말은 없었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웃음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했지 웃어야 한다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관심사를 파악해야 한다. 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다라는 뜻은 잘 듣고 관심이 있는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위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적절하게 반응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구사하다, 언어를 구사하다, 무슨 말을 구사하다, 이렇게 구사하다라는 뜻은 말을 자유자재로 쓰다, 말을 마음대로 쓰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뭐뭐기 십상이다, 우리 문법에서 자주 봤었죠. 자, 뭐뭐기 십상이다 라는 뜻은 뭐뭐기 쉽다 라는 뜻이고요. 롱이 좀 모양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귀 기울이다. 여러분 이런 단어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귀 기울이다 라는 뜻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다, 관심을 가지고 잘 듣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웃음을 끌어내다. 이런 단어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웃음을 끌어내다는 다른 사람을 웃게 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위의 단어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재촬영하는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의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한 유명 작가가 행위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저작물을 차용할 때는 사전에 원작자의 동의를 얻고 원작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번. 자신의 사진을 이중으로 판매한. 2번. 원작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한. 3번. 다른 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4번. 사진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답은 3번. 다른 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입니다. 자, 우선 이 글은 어떤 것에 대한 글이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괄호는 중간에 나와 있고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라는 문제인데요. 자,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재촬영하는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 최근에 미술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재촬영하다라는 뜻은 다시 찍다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다시 찍는 그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남의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자,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 사진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없느냐? 최근 한 유명 작가가 행위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한 유명 작가가 이 이유 때문에 유죄, 그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자,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요. 재판부는 저작물을 차용할 때는 사전에 원작자의 동의를 얻고 원작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쓸 때는 원작자의 동의 얻고 원작에 대한 정보를 꼭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동의와 원작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내용은요. 원작자의 동의와 원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래에 1번부터 보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신의 사진을 이중으로 판매한. 자, 자신의 사진을 이중으로 판매하다라는 뜻은 자기의 사진을 이쪽 저쪽에 다 팔다라는 뜻인데요. 자, 판매하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시되지 않았고요. 2번, 원작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했다. 이건 아니죠. 네, 원작에 대한 정보를 잘못 썼다라는 뜻인데 아예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3번. 다른 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다른 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라는 뜻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다는 마음대로 썼다, 허락 없이 썼다라는 뜻인데요. 자, 원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원작자의 동의와 원작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없었다라는 것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하고요. 자, 4번 보시면 사진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자, 침해하다라는 뜻은 손해를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진이 개인의 사생활에 손해를 입혔나요? 네, 그런 내용은 없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일치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제시됐던 단어 함께 보시면요. 재촬영하다라는 뜻은 동영상이나 어떤 것을 찍다, 사진을 찍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재가 있으니까 다시, 그죠? 한번 찍었던 것을 다시 찍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저작물은 창작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용하다. 자, 우리 차용하다라는 동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차용하다는 빌려서 쓰다. 돈을 차용하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서 쓰다. 어떤 이미지를 차용하다. 그 이미지를 빌려서 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하다라는 동사 자주 볼 수 있죠. 자, 지적하다라는 뜻은 문제점을 말하다라는 뜻으로 선생님이 나의 숙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라고 하면 나의 숙제의 문제점을 말하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아직도 많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오늘 공부했던 거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